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리톤 백경석입니다. 오, 역시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 역시 달라요. 정말 저희 온토리에서 굉장히 모시기 힘든 컨텐츠를 이렇게 또 모시기 힘든 분을 또 모셨습니다. 바리톤 백경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마나임 국립음대를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소리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불가리아까지 네. 1년 동안 흑해라는 곳 혹시 아시는지? 흑해 들어는 예, 예. 봤죠. 저희 집에서 흑해가 보이는 그런 곳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래 공부를 하고 네. 불가리아를 일주 연주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대가라고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1년 동안 소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마인츠라고 하는 대학에 다시 가서 네. 거기서 연주학 박사를 공부하고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그리고 안양예고 경계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서울 여성 CU 합창단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고 또 네. 해외 경험 쌓으시고 지금은 현장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르치시는 네, 일을 네. 하고 계시고 네. 근데 바리톤 성악가로도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초창기부터 계속 연주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맞아요. 여러 행사와 공연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교육 쪽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코칭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코칭도 이렇게 좀 분야가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주로 어떤 코칭을 하세요? 대학교에서는 일단 성악을 가르치고 있고 네. 고등학교에서는 성악 그리고 경기에서 성악 그리고 안양예고에서는 뮤지컬을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극 아이들을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뭐 성악도 가르치고 뭐 합창단 그리고 심지어 실용음악까지도 관심 있는 분께는 실용음악까지도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장르를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탤런트를 또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성악을 당연히 독일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 외의 분야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우연찮게 친구의 소개로 이제 뮤지컬 학교에 출강을 하게 됐어요. 네. 예, 안양예고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성악과 뮤지컬의 차이점을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실험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래서 물론 기본 틀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성악과 뮤지컬 실용음악의 발성이 굉장히 여러 테크닉적으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알기는 어렵겠지만 네.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그런 쪽이 약간 문외한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성악하고 네. 뮤지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성악은 굉장히 큰 테두리고 네. 그 안에 오페라라는 어떤 그 장르가 있는 거죠. 오페라와 뮤지컬을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페라는 둘 다 성악을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뮤지컬도 마찬가지인데 오페라는 뭐 관현악 그리고 의상, 무대 배경, 무용이 조화를 이룬 좀 고전적인 그러한 음악극이고 뮤지컬은 노래가 중심이 되는 거 맞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무용과 연극적 요소를 함께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뮤지컬은. 그러니까 성악은 예전에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넓은 공간에 있는 관객들에게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고 그런 예술 분야고 그다음에 뮤지컬은 성악에서
발전되면서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고 전자 음향을 사용해서 훨씬 소리가 화려하죠. 성악의 본부장이 이태리에서 네. 뮤지컬처럼 마이크와 조명을 써서 오페라도 조금 더 화려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그렇죠. 전하기 위한 네네네.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제 코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살짝 좀 궁금한 게 있긴 한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딱 보면 이 친구는 되겠다. 이 사람 좀 하겠네. 이런 게 보이세요? 보이죠. 보이는데 뭘로 봐요, 그걸? 목소리죠. 저는 어때요? 대표님 목소리 딱 들었을 때 스피치가 워낙 굉장히 좋으시구나. 근데 스피치와 성악은 굉장히 공통된, 어떻게 네. 보면은 스피치가 성악 쪽에서 나왔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리적인 예, 부분에서. 원리적인. 저도 이제 스피치 책을 보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호흡법과 발성훈련법이 발성훈련법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랑 되게 비슷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대표님 보면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러니까 잘 하겠는지 못 하겠는지를 물었는데 이렇게 네. 자꾸 네. 이렇게 완화해서 못 하겠다는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내둘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돈 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노래 잘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네. 처음에는 목소리가 너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목소리가 너무 좋다 얘가. 그래서 너무 막 딱 체구도 정확하게 정말 좋은 체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자 노래 해볼게 한번. 그래서 이제 도미솔도 쳤는데 도미솔미도 했는데 도를 못 잡는 거예요. 떡잎을 알아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처음에 오면은 물어보는 게 네가 음악을 왜 하려고 하니 노래를 왜 하려고 하니 그러면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고 그 길이 되게 멀고 험난한데 그래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네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아이들만 제가 데리고 웬만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중간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네네. 생기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뭐 너무나 잘하신 조수민 선생님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진 그리고 뭐 김연아 선수,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들 그리고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강수진 발레리나 발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순간 이게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저 사람이 저 위치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조수민 선생 같은 경우도 책을 제가 읽었는데 24시간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노래에 빠져 살아라. 그러니까 삶이 노래가 되고 그 일부가 삶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고 이런 재능과 함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아무리 떡잎이 좋고 이 아이가 막 진짜 성악가의 어떤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위에서 싸우는 그 싸움은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방금 이제 그 하시는 말씀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었지만 선생님만의 코칭 철학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분명히 있었어 제가 성악을 시작을 했지만 저는 사실 노력형 성악가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모든 테크닉들을 제 스스로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많은 선생님들 레슨을 받으면서 그걸 해결해 가면서 제가 이제 몸을 익혔기 때문에 외면적인 학문이 아니라 내면적인 학문이잖아요. 성악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악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떤 학생은 늘고 어떤 학생은 퇴보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가 않아서 저도 그랬고 아이들도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를요 해부에서 보고 싶어요. 그런 말까지도 해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네, 너무 답답하니까 안 보이고 선생님이 야 뭐 소리를 띄워봐 소리를 붙여봐 다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뭘 어떻게 예, 띄워? 아니 소리를 어디다 붙여요 선생님 소리가 자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참 내면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를 갖다가 체계화시켜서 호흡과 성대의 진동과 그리고 이 얼굴에 있는 마스크라고 영어로 하는데 네네. 마스케라가 이제 가면 무도에 나오는 요 마스크를 마스케라고 이태리 말로 하는데요. 네. 요 부분을 울려야 되라고 하는 공명통을 갖다가 계속 울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골고루 발전시켜서 아이들이 감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저도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성격이 차분해 보이잖아요. 아 그렇지 않군요. 네. 차분하신 걸로, 네. 낯도 많이 가리시는 네, 걸로, 네. 부끄러움 많고, 네. 네. 차분하고 보통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막 티칭을 할 때는 저도 모르는 이제 안쪽에 있던 이게 열정이 굉장히 네,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저를 이제 평할 때 기억하는 단어가 열정적인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노래에 대한 정열이 열정이 제가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도 그럴 거고 제가 가르쳐서 저 아이를 꼭 좋은 성악가를 만들고 싶어라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의 특징을 제 입으로 말한다면은 저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티칭하는 선생이 저희 이제 대표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들이 그걸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나한테 쏟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는 네, 학생들이 네. 제일 잘 아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건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그냥 뭐 열정적인 선생님 이렇게 인정하신다고 하는 건 네. 그만큼 정말 선생님께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코칭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소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 아이가 문제점이 저렇게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리가 저렇게 안 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보면 거의 해결이 빠르게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코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오늘 지금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바리톤 선생님을 모셨는데 네. 한 소절 살짝 듣고 싶은 마음이 내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뭐 제가 한 소절 해주세요 그러면 거절하시겠지만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네. 원래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네. 부끄럽고 정말 쑥스럽고 이런 카메라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게 정말 낯설지만 왜 이러세요? 공연도 하신 분이에요. 네, 그 공연장과 여기는 환경이 너무 달라. 물 한 모금 그때 마셔도 되겠습니다. 네. 카르멘이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네. 비제 카르멘에 나오는 투사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투사의 노래 아마 들으시면 그거 알아. 네, 에스카멜로가 부르는 투사의 노래 네. 네, 짧게 네. 가장 유명한 그 부분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oreador anghiare, toreador, et sans bien sans combattant, que ne noir te regarde, et que l'amour t'attend, toreador, l'amour t'attend.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귀에 좀 익으신 그런 곡인가요? 그럼요. 행진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욕심 하나만 부려볼게요. 네, 저 또. 조금만 알려주세요. 제가요, 네. 그래도 나름 네. 초등학교 때는 노래 부르기 대회 하면 네네. 반에선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동네 합창단도 살짝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부르니까 주변에서 제 입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좀 집으면 노래를 잘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나는 감정을 실었는데 너 왜 동요 부르니?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대표님께 네. 동요처럼 들린다는 거는 기계음처럼 어떤 밋밋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비야 이게 동요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네네. 담백하죠. 그러니까 어떤 꾸밈이나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를 갖다가 성격이래, 성격이. 성격이. 근데 거기서 뭔가 그 대표님이 좀 이제 좀 더 뭔가 이제 감정을 싣거나 조금 더 이제 내 마음을 싣고 슬픈 싶으시. 나비. 그렇죠. 그러면 슬픈 나비.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그러니까 왜 갔어 나비? 왜? 슬픈 생각을 하시면은 사람 목소리가 변해요. 그러니까 기쁜 소리 하면은 그러니까 대표님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물론 이제 진행하시는 이제 그런 프로적인 면 때문에 이제 약간 톤업이 돼 있으세요. 예, 보통 도레미파솔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 낮추셔야 돼요. 노래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들 보시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음색이. 네. 예. 근데 그분들은 어떤 사실을 감정에 섞이지 않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드를 내립니다. 저도 뉴스 할 땐 그렇게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약간 달라지시네요. 그럼요. 그렇죠. 아, 그럼 대표님이 뉴스 진행하실 때 좀 부르시면 돼요. 그러시면 소리가 어렵다. 훨씬 그래서 어렵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뉴스 지금 시각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낮춰서 부르시면은 훨씬 무게감 있고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에서 일단 혼자 연습 좀 해볼게요. 네네네. 오늘 토크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 이야기 이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는 뭐 어쨌든 전 처음 경험하는 건데 물론 이런 카메라 말고 다른 카메라 앞에 선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인터뷰식 이런 카메라 녹화는 처음이라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아유, 왜. 낯을 욕하시는 소리 들리는데 예. 낯을 많이 가르는 편인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너무 재밌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처음 한 것 치고는 잘 나온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셀프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